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스쳐간 모든 낯선 사람, 모든 친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를 밝혀낼 것입니다. 인류가 한때 멸종의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유전적 증거, 그리고 그 거의 재앙적인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서 이룬 모든 성취의 토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는 경이롭습니다. 약 7만 년 전, 모든 인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완전한 유전적 토대가 단 2,000명의 개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기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진 단 2,000명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미래 인간을 위한 완전한 유전적 설계도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추측이나 고대 민담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최첨단 유전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의 기록을 해독해낸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새겨져 있으며 우리가 최근에야 해독할 수 있게 된 인류사 가장 중요한 순간의 유전적 기억입니다. 잠시 그 고대의 풍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만 년 전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를 그려보세요. 기후가 변화하고 있었고 더 건조하고 도전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구를 지탱했던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압박의 도가니에서 우리 종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이토록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다양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다른 대형 포유동물들에 비해 현저히 좁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적인 신호를 유전적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구가 한때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로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모든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바늘길을 통과한 후 어떻게든 그 반대편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유전적 패턴을 처음 매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지구를 고향이라 부르는 수십억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륙에 걸친 우리의 확산과 문화, 언어, 외모의 놀라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현저히 좁은 유전적 토대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그 수많은 가지들이 모두 하나의 가느다란 줄기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모두가 한 가족이며 과학자들이 현재 후기 플라이스토세 인구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든 견뎌낸 그 작은 집단의 후손입니다. 저명한 유전학자인 스펜서 웰스 박사는 이 시기를 인류가 멸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유전적 증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종 전체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에 따라올 모든 기술 혁신, 모든 예술작품, 모든 시, 모든 사랑의 행위, 모든 인간적 연민의 순간들이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헤쳐나간 이 작은 생존자 집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놀라워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우연한 생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적 분석은 이 병목 현상을 겪은 인구가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생존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여정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적 구성 안에 놀라운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회복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인간이 전 세계에 퍼져 북극 툰들에서 열대 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발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의 성취, 최초의 동굴 벽화부터 베토벤의 교향곡까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우주 탐험까지 모든 것이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 동안 포기하기를 거부한 이 작은 생존자 무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은 영웅들의 자녀들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이 단순한 기쁨이 여러분을 매일 돌아오는 빛에서 희망을 찾았던 수많은 세대들과 연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낸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의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계속 노력하려는 결의의 불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인류를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 이끌어낸 것과 같은 내적 힘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이 놀라운 장을 발견한 유전학자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밝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인간적 자질의 기원 이야기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능력, 창의성, 인내력,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가장 큰 시련 동안 형성되고 연마되었습니다.
DNA 증거는 우리가 우연히 이러한 자질들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선택되고 강화되어 미래를 포기하기를 거부했기에 정확히 생존한 조상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 과학적 계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가장 혹독한 겨울 동안 고대 생존자들이 자원을 나누어 가졌던 바로 그 협력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행하는 모든 친절한 행동, 추진하는 모든 창의적 프로젝트,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이것들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그러한 선택이 인류, 멸종과 인류 생존의 차이를 의미했던 중요한 수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적 기억의 표현입니다. 끝없는 겨울밤 동안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단순한 즉각적 생존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 즉 인간 창의성 자체의 탄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증거는 새로운 도구 기술의 출현, 상징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의 첫 번째 명확한 증거, 그리고 더욱 정교한 사냥과 채집 전략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마치 멸종 위기의 극한 상황이 인간 의식 깊은 곳의 무언가를 촉발시켜 잠들어 있던 능력들을 일깨운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돌에 추상적인 무늬를 새긴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술의 탄생이었고 상징적 사고의 시작이었으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를 창조하는 독특하게 인간적인 능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초기 예술가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 희망, 우주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관한 깊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이 개발한 도구들은 단지 더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우아하고 정교했으며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는 계획과 선견지명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제작된 창끝은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었으며 기능적 도구이면서 동시에 인간 창의성의 표현으로 작용할 정도로 정밀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병목 인구들이 추상적 개념을 세대를 넘어 전달할 만큼 복잡한 최초의 원시 언어를 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으르렁거리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 통찰을 나누며 결국 인간 문학, 시, 노래가 될 풍부한 언어의 테피스트리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과 분열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적 증거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의 궁극적 시험에 직면하여 폭력이나 지배가 아닌 협력과 혁신,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통해 승리한 소수의 개인들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확대된 가족의 일부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이 숨겨진 장을 드러낸 연구 기법들 자체가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어머니에서 아이에게 거의 변하지 않고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목의 혈통을 시간을 거슬러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염색체 분석을 통해 북의 혈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유전적 고속도로를 시간을 거슬러 지도화했을 때 모든 것이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좁은 지점으로 축소된 약 7만 년 전에 그 중요한 시기로 수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회복력 자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초기 인간들은 단순히 견뎌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따를 모든 것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형 포유동물이 될 수 있게 해줄 문화적 혁신, 사회구조, 그리고 적응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별이 가득한 아프리카 하늘 아래 그 고대 생존자들 곁에 앉아 모닥불의 온기를 느끼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지식을 나누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중얼거림을 거의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다정한 보살핌을 보며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해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 혁신, 그리고 생존하려는 결의에 인류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함의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병목 시기를 이해하는 것은 왜 우리가 다른 대형 포유동물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유전 질환이 겉보기에 관련 없는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지와 같은 인간 유전학의 특정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 심리학과 행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많은 사회적 본능과 생존 전략이
이 실현의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적 증거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생존이 단순히 개인적 회복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과 사회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작은 무리들은 자원을 나누고 사냥과 채집 활동을 조정하며 공동체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특성들, 즉 공감, 협력, 장기적 계획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이 극한 도전의 시기에 다듬어지고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 잠들 때 이 놀라운 진실을 마음에 품고 가세요. 당신은 생존자들의 후손이며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하여 굴복하기를 거부한 개인들의 후손입니다. 당신의 DNA 안에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보다 희망을, 체념보다 행동을 선택한 영웅들의 유전적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에 층층이 쌓인 흔적들을 드러냅니다. 유전학자들이 오늘날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양성을 조사할 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이 중요한 시기를 살아남은 불과 수백 명의 여성들로부터 목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염색체, 분석은 모든 현대 인간의 부계 혈통이 이 가장 암흑 같은 수천 년을 살아남은 동일하게 적은 수의 남성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전적 고고학은 이러한 생존자들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회복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인류 집단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인지적으로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정교하며 문화적으로 혁신적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기록은 복잡한 상징적 행동, 고급 도구 기술, 그리고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략적 장기 사고의 첫 번째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장기간의 시련 동안 희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깊은 심리적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이어지는 겨울 동안 온기를 찾으려 애쓰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봄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몇 차례의 어려운 계절이 아니라 인간 인구가 위험할 정도로 적게 유지되었던 잠재적으로 수천 년의 시간이었고, 모든 혹독한 겨울이나 연장된 가뭄이 우리 종족의 완전한 멸종을 의미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놀라운 조상들은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을 가능하게 할 지식과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이 놀라운 생존자들과 함께 서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펼쳐지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멸종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이 놀라운 생존자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단련된 회복력을 시험받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고 간 바로 그 환경적 압박이 새로운 위험과 놀라운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가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었고 생존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다른 간구, 온도, 계절 변화의 패턴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능숙하게 다뤄온 아프리카 풍경들이 변화하고 있었고 병목 시기를 통과하며 얻은 적응력과 창의성의 모든 힘을 요구하는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조건에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어떤 혁신이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확장을 시작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들의 세계 가장자리에 서서 이 놀라운 생존자들이 인류 역사의 다음 장을 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간 가능성의 풍경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회복력 있는 존재들의 혈맥이 흐르고 있으며 불가능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승리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당신이라는 놀라운 존재의 모든 순간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숨쉬던 바로 그 공기가 변화의 무게를 지니고 있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늑한 현대의 집을 벗어나 하늘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세상으로 매 새벽마다 호박색과 그림자의 색조로 지평선에 새겨진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지구는 미묘하면서도 깊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땅에 은혜를 베푸는 온화한 계절적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해마다 더욱 조여오는 얼음 같은 소나기로 찾아오는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비옥한 계곡이었던 곳에 서서
추위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의 속삭임을 전하는 바람의 날카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화하고 믿을만했던 여름들은 변덕스럽고 짧아졌습니다. 어느 해는 전례 없는 더위로 땅을 태워서 농작물을 시들게 하고 수원을 예전 풍요로움의 희미한 기억만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계절은 너무 일찍 도착한 서리와의 절망적인 경주가 되는 수확 시기를 만들 정도로 이상한 추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각 가족은 다가올 달들이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한 징조를 찾으며 하늘을 신성한 텍스트처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변화된 풍경에서 그들의 발 아래 바로 그 땅이 변화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처음으로 어린 시절에 친숙한 강이 밤사이에 물길을 바꾼 것을 알아차린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없는 세대 동안 흘렀던 강들이 그들의 물길을 바꾸기 시작했고, 어떤 것들은 가느다란 물줄기로 말라가는 반면 다른 것들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홍수로 제방을 넘쳐 흘렀습니다. 북쪽 지역의 고대 기반이었던 영구동토층이 느린 후퇴를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인간의 반응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빛 속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부드러운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실현의 시기에 우리 종족을 항상 정의해온 조용한 결단력으로 각각의 도전에 맞섰습니다. 농부들은 토양의 새로운 패턴을 읽는 법을 배웠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지혜와 생존의 필요성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방법을 적응시켰습니다. 그들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비가 내릴 때 물을 저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며, 하늘이 몇 달 동안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작동할 수 있는 지하 저수지와 기발한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 속 그 어떤 겨울보다도 길고 혹독했던 시절, 이런 정착지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집에 다가가며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화로 주위에 모인 가족들이 단순히 온기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과거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숲 자체가 이 새로운 현실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곧게 자라던 나무들이 기울어지고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간구 패턴이 변화하면서 뿌리들은 안정성을 찾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동체의 현명한 사람들은 자연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고, 숲이 잎과 가지의 언어로 생존 지침서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이어야 할 시기까지 겨울의 매서움이 지속되는 가혹한 시기에 공동체들은 당열에서 나오는 깊은 힘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회복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어둑한 집에 모인 이웃들이 조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배급한 곡물, 저장고를 나누고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현실에 대비하는 게임을 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삶의 양식이자 희망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무역과 탐험의 대로였던 바다, 그 광활한 푸른 공간들이 새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공동체들은 극적인 소란이 아닌 여수, 웅덩이가 점진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인내심 있는 지속성으로 밀려오는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다른 해류를 읽는 법을 배웠고, 고대의 패턴을 바꾼 바다에서 풍요로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숨막히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된 풍경 위로 새벽이 밝아오는 가운데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습지가 형성된 계곡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공기 자체가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것 같고, 마치 지구 자체가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침 순간들을 그려보세요. 변화된 대기 조건을 통해 스며드는 빛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일출을 연출하는 순간을, 하늘은 이름 없는 색깔들로 자신을 물들였고, 구리색과 장미색, 깊은 보라색 사이를 가장 실용적인 생존자들조차 경이로움에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고난과 함께 경이로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적응이 도전과 함께 예상치 못한 선물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야생동물들도 이 거대한 변화의 서사에 동참했습니다. 새들은 고대의 랜드마크가 변화하면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로를 따라 이주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영토를 공유한 적이 없던 동물들이 이웃이 되어
완전히 새롭지만 어떻게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공동체가 그들의 지역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새의 종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친숙한 풍경에 대비되는 열대의 색깔처럼 밝은 깃털을. 이러한 새로운 등장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존 전략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량원, 날씨 패턴, 계절 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수세대 동안 수렵, 공동체를 지탱해온 거대한 동물. 무리들이 기후 변화로 생성된 새로운 수원지와 방목지를 따라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들이 다시 학생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고, 새로운 신호를 읽고 다른 패턴을 이해하며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술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더 안정적인 시대에는 불가능했을 혁신의 기회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공동체들은 변화하는 조건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식물 재배에는 너무 건조했던 지역이 간구 패턴이 바뀌면서 갑자기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특정 동물들을 지원한 적이 없던 지역이 사냥과 가축화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종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은 단순히 것들을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포착할 만큼 수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계절 주기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들은 일찍 찾아오는 봄, 길어진 가을, 조부모 세대가 알던 것과는 다른 강도로 찾아오는 겨울의 미묘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던 변동성과 적응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자라났고, 이는 그들을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에 더 잘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공급원은 완전히 새로운 위치 파악과 관리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고대의 우물과 샘들이 때로는 말라버리거나 흐름 패턴이 바뀌는 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을 찾고 검사하고 보존하는 더욱 정교한 방법들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인구가 다른 물과 관련된 지형적 도전을 가진 새로운 영토로 확장될 때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성장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 씨앗이 여전히 곡식이 되는 방법을 기억한다는 것, 인간의 부살핌과 자연의 풍요로움 사이의 파트너십이 여전히 번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긴 추수축제를 상상해보세요. 풍경의 영원한 수호자인 산들은 빙하가 후퇴하면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바위들이 드러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지역들을 험준한 아름다움의 풍경으로 변화시켰으며, 여기서 적응이란 이전에는 척박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자원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적 변화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번영을 발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유연성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자라났으며, 그들의 조부모가 도전으로만 보았을 상황에서 기회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언가 심오한 것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개별 가족들의 고립된 투쟁들이 점차 집단적 지혜라는 더 큰 테피스트리로 엮여지고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의 농업, 물관리, 계절 적응에 대한 혁신들이 무역과 혈연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불확실한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저장소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들을 공유하는 바로 그 행위가 더 큰 무언가, 개별적 회복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무언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환경적 도전이 삶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가정을 시험하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공동체들은 그들의 가장 큰 자원이 저장된 곡식이나 신선한 물이 아니라 서로와 형성하는 유대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세상에 대한 이해에 정착하면서 우리는 변화의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적 도전과 적응의 풍경에서 생존이 혁신과 협력을 모두 요구하는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의 운명이 얽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을까요? 불확실한 세상을 함께 마주해야 하는 필요성이 공동체 자체의 의미를 재구성할 유대를 어떻게 형성하기 시작했을까요? 하지만 생존은 단순히 음식을 찾거나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법은 이 흩어진 가족들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각 부분의 합보다 더 강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작은 인간 무리들이 풍경을 가로질러
서로를 향해 표류하기 시작하는 것을, 마치 흩어진 별들이 천천히 첫 번째 별자리를 형성하는 것처럼 아기를 꼭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 지수가 멀리 언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심장이 뛰어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끝없고 지치는 나날들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날씨에 시달린 남편 민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들과 같은 또 다른 가족이 작은 불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안도감이 압도적입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수는 위협을 찾아 지평선을 스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또 다른 여성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지구 전체에서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찾고 작은 무리들이 혼자서 어둠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우연한 만남들로부터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인간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고립된 가족 단위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머물며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만 알고 자랐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숙모와 삼촌, 조부모와 사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이 초기 캠프를 채운 따뜻함은 그들이 나눈 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화덕 중 하나 옆에서 잠자리에 들며 진정한 공동체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소속감의 따뜻함이었고, 밤에 눈을 감을 때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플 때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치료법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들이 사냥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른 가족이 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음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7살쯤 된 어린 준호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초기 몇 년을 부모의 걱정스러운 얼굴만 보며 보냈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와 돌로 게임을 만들고 불빛 옆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며 웃음이 동굴 벽에 메아리쳐 가장 추운 밤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준호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동기 자체의 시작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우리 기준으로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불 주위에 편안하게 모일 수 있을 정도의 모임을 상상해 보세요. 기껏해야 30에서 40명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이름과 두려움, 장점을 알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본성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결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치료에 능숙한 혜진이가 젊은 여성들과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세요. 동물의 발자국을 읽는 재능이 있는 진수가 10대 소년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세요. 현명한 할머니 순자 같은 노인들이 기억과 지혜의 소중한 저장소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주목해보세요. 심리적 영향은 깊었습니다. 길고 무서운 여행 후에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런 초기 공동체들이 인간의 영혼에게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이런 초기 공동체들은 음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연결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위안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작은 미나가 무릎을 다쳤을 때 그녀에게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영희 이모, 은영 사촌, 할아버지가 모두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감하다고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들이 혁신의 요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모일 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방식으로 창조의 불꽃을 튀깁니다. 중앙 화덕 주위의 저녁 모임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하루의 발견을 나누며 목소리들이 섞이는 모습을요. 누군가는 겨울 내내 잘 저장되는 새로운 종류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특정한 돌들을 함께 부딪히면 더 좋은 불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연기를 사용해서 고기를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단순한 실용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과학적 사고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순수한 발견의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관찰력이 뛰어난 젊은 어머니, 수연이 요리용 불을 피웠던 지역, 근처에서 특정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모습을요. 여러 계절에 걸쳐 그녀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땅을 개간하고 식물 재료를 태워서 재가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세심한 관찰과 인내심 있는 시험이 결국 농업이 될 것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여러 계절에 걸쳐 그녀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땅을 개간하고 식물 재료를 태워서 제가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세심한 관찰과 인내심 있는 시험이 결국 농업이 될 것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는 패턴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진 노인 만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동물들의 행동과 날씨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가 폭풍, 가뭄, 그리고 사냥의 가장 좋은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와 표시 체계를 개발합니다. 그의 지식은 너무나 신뢰할 만해져서 이웃 집단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며 공동체들 간의 최초의 비공식적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혁신 과정 자체가 의식화되고 신성해졌습니다. 저녁 모임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설이 공유되고 결과가 비교되며 새로운 실험이 계획되는 인류 최초의 과학회의였습니다. 아이들은 관찰, 시험, 그리고 지식 공유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며 자랐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된 각각의 작은 발견은 수세대에 걸쳐 인류를 섬길 생존 기술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문화 자체의 탄생이었고 우리가 결국 되어갈 모든 것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불굴의 회복력 정신이 있었습니다. 겨울 폭풍이 며칠 동안 몰아쳐서 그들의 연약한 피난처를 찢어버릴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은 혼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견뎌냈고 온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봄이 와서 세상이 다시 꽃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이었고 어떤 가족도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을 함께 살아남았다는 축하였습니다. 이런 초기 공동체에서 형성된 유대는 편의성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것들은 공유된 고난의 도가니에서 단련되었고 집단적 승리로 강화되었습니다. 늙은 석환이 마침내 오랜 병으로 숨을 거두었을 때 전체 공동체가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기 지우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축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이나 동맹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택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긴밀한 집단들은 자신들만의 리듬, 자신들만의 전통,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아마도 보름달이 뜰 때 특정한 노래를 부르거나 가을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하나의 직물로 엮어내는 시리였습니다. 날이 계절로 계절이 해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전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동물 가죽을 다루는 재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따뜻하고 방수가 되는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도구용 최고의 돌을 어디서 찾을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다른 누구보다도 날씨 패턴을 잘 예측할 수 있어서 집단이 폭풍에 대비하거나 사냥 원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문화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문명의 토대였습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재능은 전체 공동체에 바치는 선물이 되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전문 기술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진 협력이었고 수많은 작은 친절과 지지의 행위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문명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도 일상생활은 여전히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대 정착지 중 한 곳에서 깨어나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공동체의 편안함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의 무게를 모두 느끼며 말입니다.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대가 강화되었으며 인간 협력의 기초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새벽은 여전히 애초에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더 생존할 것인가? 체계는 갖춰져 있었고 지원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구하고 거처를 유지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상의 현실, 그것은 여전히 깨어있는 모든 순간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함께 아름다운 것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이 회복력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그들의 소박한 집 얼어붙은 창유리를 통해 스며들면서 이 고립된 정착지의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조용한 결의로 일상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나무 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소리, 차가운 공기 중에 보이는 숨결의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가족들이 따뜻함과 위안을 위해 가까이 모이는 다정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계의 이 외딴 구석에서의 일상 리듬은 아름다우면서도 깊이 도전적이었습니다. 정착지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아침의 첫 소리들이 시작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는데 공동체의 제빵사인 순이라는 온화한 성품의 여인이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빵 굽는 희미한 향기가 따뜻한 포옹처럼 마을을 통해 천천히 퍼져나가며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화로의 아늑한 빛이 부드럽게 타닥거리며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터득한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옆집에서는 목수 진수가 지친 근육을 들이고 낡은 가죽 부츠에 손을 뻗으며 또 다른 필수적인 수리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가 곧 아침의 교향곡에 합류했습니다. 인간의 근면함과 회복력을 말해주는 리듬감 있고 위안을 주는 타악기였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그의 작업장은 나무 조각에 풍부한 향기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정성스럽게 관리된 도구들의 온화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연과 그녀의 남동생 지우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에 깨어나 하루의 수업을 준비하며 두꺼운 양모 담요 아래 함께 웅크렸습니다. 교육은 여기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책 주위에 모여 소중한 촛불에 흔들리는 빛 아래 읽기를 연습하며 어린 목소리들이 부드러운 중얼거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해가 눈 덮인 풍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무용수처럼 집에서 나왔고 각 걸음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일상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조용한 품위를 상상해 보세요.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숙 할머니는 공동체 우물로 매일 같은 여행을 했고 그녀의 거친 손은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사용해온 나무 물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그녀의 발자국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만들었고 이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었습니다. 한낮 시간은 그들만의 삶의 리듬을 가져왔습니다. 신중하게 건설된 바람막이로 보호받는 작은 공동 텃밭에서 몇몇 용감한 이들이 가장 어두운 겨울을 견뎌낼 소중한 뿌리 채소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숙련된 원예사인 마리아는 일하면서 식물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온화한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중에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대한 그녀의 나무 삽소리는 조용한 명상과 같았고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정생활의 예술이 우아함과 지혜로 펼쳐졌습니다. 여성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숙련된 손가락으로 약물을 따뜻한 의복으로 만들어내며 조용하고 위안을 주는 톤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에 딸깍거리는 소리는 공동체의 심장 박동을 닮은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공유된 창조의 순간들은 신성했습니다. 지혜가 소중한 갑오처럼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인 제호라는 친절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의 화로에서 일했고 그 불의 따뜻한 빛이 희망의 등대처럼 작업장 창문을 통해 비춰졌습니다. 금속 위에 그의 망치의 리듬감 있는 울림은 마을 사람들의 귀의 음악이었고 각각의 타격은 또 다른 도구가 수리되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며 또 다른 생존의 날이 확보됨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화로에서 나오는 열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근처에 머물며 손을 녹이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은 또 다른 다정한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북방 지역에서 어둠이 일찍 찾아오면서 가족들은 소박한 화로 주위에 모여 신중하게 보존되고 나누어진 재료로 준비된 간단한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대화의 부드러운 중얼거림, 나무 그릇의 부드러운 딸랑거림, 그리고 불의 타닥거림은 이 벽들을 통해 세대를 걸쳐 메아리쳐온 가정의 평화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꾼인 상구라는 노인은 어둠이 내리면 종종 다른 집들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는 듣는 이들을 더 따뜻한 땅과 더 편안한 시절로 데려가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면서도 포근했으며 공동체가 그들을 둘러싼 혹독한 현실을 소중한 순간들 동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엮어냈다. 아이들은 부모들 가까이 몸을 웅크리고 용감한 기사들과 아름다운 공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졸린 눈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린 마음은 봄이 영원하고 음식이 풍부한 세상에서 도피처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평화로운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불에 달군 돌로 따뜻하게 한 침대에 재우며 마을의 여러 세대 어머니들이 불러왔던 부드러운 자장가를 속삭였다. 이러한 다정한 선율들의 부드러운 소리는 얇은 벽을 통해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감쌌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작은 집들을 명상처럼 가득 채웠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이 조용한 결의와 함께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측면은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었다. 늙은 덕순이 너무 허약해져서 스스로 장작을 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웃들은 조용히 번갈아가며 그의 장작더미가 가득 차 있도록 보장했다. 어린 미영이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마을의 여자들은 번갈아가며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약초 치료법과 부드러운 위로를 제공하며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았다. 자원을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다. 여분의 빵이 요란하지 않게 문 앞에 나타났다. 따뜻한 수프가 신생아가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숙련된 장인들은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이웃들을 위해 도구를 수리했다. 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비틀거릴 때 그들을 받아주는 안전망을 만들어냈다. 하루하루가 끝날 무렵 마을 전체에 스며든 감사의 의식이 있었다. 소리내어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며 이웃들이 서로에게 부드럽게 고개 끄덕이는 방식에서 정원 울타리 너머로 나누는 따뜻한 미소에서 가족들 사이에 도구가 전달될 때 손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방식에서 느껴졌다. 그것은 또 하나의 살아남은 날, 또 하나의 나눈 따뜻한 밤, 끝없는 겨울에 맞서 보존된 또 하나의 인간적 연결의 순간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존재 속에서는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심장박동 한 번 사이에 그들이 신중하게 유지해온 평화를 절망적인 투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들이 있었다. 그들이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바로 그 생존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았고 그들의 회복력을 시험하며 가장 편안한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항상 존재하는 위험들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심오한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마법은 이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개개인의 힘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났다.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바스락거리는 모든 덤불이 포식자를 숨기고 있을 수 있고 모든 날씨 변화가 풍년과 기근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으며 물을 깃는 단순한 행위조차 끊임없는 경계와 신중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이것이 이 놀라운 공동체들이 매일 직면했던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절망이 아닌 창의성과 서로의 생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맞이했다. 윌렘을 상상해보라. 공동체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냥꾼인 그는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는 본능적 느낌과 함께 새벽 전에 깨어났다. 침묵은 너무 완전했고 새들의 지저귀임은 없었으며 바로 그 대기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연마된 원시적 생존 본능에게 말하는 긴장감으로 충전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그는 은신처에서 미끄러져 나와 정착지를 통해 조용히 움직이며 때때로 인간 거주지에 너무 가까이 방황하는 대형 포식자들의 흔적을 확인했다. 위협은 어떤 방향에서든 올 수 있었다. 때로는 거대한 동굴곰들이었는데 잘 조직된 사냥대조차도 직접 맞서기 전에 2번 생각할 정도의 크기와 힘을 가진 생물들이었다. 다른 때는 혹독한 겨울로 인해 인간 정착지를 잠재적인 생계수단으로 고려하게 된 늑대 무리일 수도 있었다. 가장 위험한 만남은 종종 대형, 고양이가 동물들, 조용하고 고독한 사냥꾼들로 그들의 은밀함이 공격할 때까지 거의 탐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물들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윌렘과 그의 동료 수호자들은 인간의 약점을 집단적 힘으로 바꾸는 전략들을 개발했다. 그들이 만든 복잡한 경고 신호체계를 상상해보라. 휘파람, 몸짓, 그리고 배치된 물체들의 조합으로 잠재적 포식자들에게 인간의 인식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위협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수원지 근처에 배열된 일련의 작은 돌들은 상류에 대형 포식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특정 나무들에 긁힌 특별한 패턴의 표시는 사냥꾼들에게 어떤 길이 위험해졌는지 경고할 수 있었다. 마리아, 공동체의 치료사는 아마도 위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치유 식물들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의 물이 마시기에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미묘한 신호들, 어떤 음식이 상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인구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질병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다. 공동체의 식량 저장고를 매일 신중하게 검사하고 익숙하지 않은 식물들을 체계적 주의로 시험하며 어떤 지역이 채집에 안전하고 어떤 곳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지도를 유지하는 그녀를 상상해보라. 아이들 역시 공동체의 생존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들키지 않고 관찰하며 정상적인 숲의 소리와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미묘한 변화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린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숨바꼭질 게임을 연습할 때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을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위협이 나타났을 때 공동체의 대응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감시병들이 정착지 지역으로 접근하는 대형 포식자를 발견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공황이나 혼란 없이 가족들은 연습된 비상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 노인, 부상자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가장 방어하기 쉬운 위치로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무기들은 각 개인의 기술과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 관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직접적인 대결의 극적인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위험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예방과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도구 제작자인 진수는 공동체의 창칼, 방어 도구들의 무기고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모든 무기가 균형 잡히고 날카로우며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공동체는 또한 이웃 집단들과 정교한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전령들은 포식자의 움직임, 위험한 날씨 패턴, 그리고 기타 위협에 대한 정보를 상당한 거리에 걸쳐 전달하여 단일 정착지를 훨씬 넘어서는 상호 보호의 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조직화된 의사소통과 집단 보안에 대한 인류의 초기 실험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의 재능이 있는 혜진이가 구름 형태, 동물의 행동, 바람 패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며칠 전에 혹독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고는 공동체에게 식량 저장고를 확보하고 피난처를 강화하며 장기간의 고립에 대비할 귀중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속적인 잠재적 위협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측면은 그 자체로 도전과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부 압력이 가장 강할 때조차 사기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과 관행을 개발했습니다. 저녁 모임은 단순히 사회적 기능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의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개인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동료들과 우려와 두려움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는 종종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서적 붕괴를 예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빛나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험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하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예술, 음악, 이야기, 그리고 영적 관행을 개발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생존 기술이 정제되어 전수되면서 심오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위협에 직면하면서 얻은 지식은 단순한 실용적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협력에 대한, 개인의 필요와 집단 생존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즉각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의 보존과 전승에도 중요한 것으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힘겹게 얻은 생존의 지혜가 미래 세대에게 계속 도움이 되도록 보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시간을 가로질러 지식을 보존하는 영원한 인간의 도전을 해결했으며 그들을 살아있게 한 통찰이 원래 발견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나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확실히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문화와 학습의 기초로 성장하게 될 지식 보존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혁신은 도구나 무기나 피난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성취는 그들을 살아있게 한 지혜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를 목격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생존이 더 이상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단일 생애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집단적 지식에 의존하기 시작한 순간을 그려보세요. 하루의 일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불빛의 따뜻한 빛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 시간이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인류의 첫 번째 대학이었으며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지식이 신중하게 구조화된 이야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이제 늙고 현명해진 혜진이가 중앙 화로 옆에 익숙한 자리에 앉고 젊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녀 주위에 원형으로 둘러앉아 경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월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권위로 강한 그녀의 목소리가 지식 공유의 고대 의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세대를 가로질러 중요한 생존 정보를 전달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식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 거대한 빙하가 북방대지를 뒤덮었을 때 테론이라는 사냥꾼이 살았는데 그는 온 부족을 구해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게림시 치니프랄.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처럼 보였지만 그 서사 속에는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 장기간 고기를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검증되고 믿을 만한 비상대피소 위치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정보를 기억하기 쉽고 정확하게 만드는 정교한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기억하기 쉬운 운율이 있는 구절로 엮어졌고 핵심 사실들은 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어 핵심 요점들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여러 다른 이야기에 포함시켜 어떤 단일 이야기가 사라져도 보호할 수 있는 중복성을 제공했습니다. 공동체의 숙련된 도구 제작자인 진수는 지식을 보존하는 그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수 도구 제작을 위한 정확한 치수와 기법이 담긴 교육용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젊은 도제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끝을 만드는 그들의 손을 이끌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각도, 온도, 재료들이 담긴 암호 같은 구절들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노래의 리듬은 작업의 리듬과 일치하여 물리적 기법과 정신적 지식 모두를 더 쉽게 습득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 보존 시스템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정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는 이야기와 노래가 점차 변화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질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계절마다 열리는 지식 모임을 상상해 보세요. 공동체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이야기와 노래의 각자 버전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종종 다른 변형들의 실제 적용을 테스트해보며 어떤 버전이 가장 정확한지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필수적인 정보가 세대를 거쳐 신뢰할 수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품질 관리 메커니즘 역할을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는데 단지 쌓인 지혜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동체 경험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덕순이 기억력 저하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는 단순히 그의 지식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야기와 기법들을 여러 젊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집중적인 모임을 조직하여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중복 보존을 만들었습니다. 영숙 같은 여성들은 치료, 음식 준비, 육아 관행에 초점을 맞춘 그들만의 전문 지식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그들만의 이야기 전통, 그들만의 검증 시스템, 그리고 건강과 영양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들, 할머니와 손녀들이 모여 단순히 요리법과 치료법뿐만 아니라 질병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 개인에 맞게 치료를 조정하는 방법,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누는 친밀한 모임들을 상상해 보세요. 지식 보존 시스템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깊이 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식 전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구성원이든 맡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야기꾼들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지혜의 여사제와 사제들이었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또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 언제나 가능성이었던 세상에서 자신의 지식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알문 깊은 위안과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발견과 통찰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도움이 될 집단, 지혜의 저장고에 기여하는 것에서 깊은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지식 보존 시스템이 성숙해지면서 그들은 자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생존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에 대한 점점 더 정교한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한 영역의 변화가 공동체 생활의 다른 측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숙련된 장로가 된 빌렘이 수십 년간 동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바탕으로 젊은 사냥꾼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통찰은 단순한 실용적 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생태학, 날씨 예측,
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생이었습니다. 지식의 신중한 보존과 전수를 통해 이러한 고대 공동체들은 놀라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지혜를 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사라진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기법이 현재 순간에도 여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보존자들에게 주어진 존경은 그들의 공동체가 축적된 지혜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교사나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였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 세대의 권위를 담고 있었고 그들의 기억은 인간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보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살아 숨쉬며 역동적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정교한 방법들을 개발했으며 신뢰할 만한 지혜와 위험한 미신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생존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대의 편안함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인류 지식의 이 놀라운 수호자들을 기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규율, 그리고 지혜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고 후대에게 전수한다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혁신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들은 기존 지식을 단순히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정신에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공동체들이 지식과 이해의 기초를 확립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투쟁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가 된 순간, 인간의 창의성이 생존의 가혹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불꽃을 튀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완만한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정착지를 그려보세요. 그곳에서 겨울바람은 희망과 위험을 동시에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은 계절을 읽는 법을 배웠고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긴 밤을 통해 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도구, 기술, 그리고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인간 발전의 이러한 아늑한 구석에서 우리는 진정한 필요로부터 태어난 기술 발전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장면을 그려보세요. 마르쿠스라는 젊은 장인이 깜박이는 횃불빛 아래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며 청동 도구들이 단단한 재료를 다룰 때마다 금세 무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끝없이 도구를 갈아야 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의 좌절감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실험을 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밤마다 그는 용광로를 돌보며 열을 조절하고 다양한 광석을 혼합하며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는 용광로를 돌보며 열을 조절하고 다양한 광석을 혼합하며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의성이 진정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웅대한 선언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 맞서는 굽히지 않는 정신의 끈질긴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입니다. 작은 돌파구 하나하나가 이전 세대가 쌓아온 지식 위에 차곡차곡 쌓여 문명 전체를 바꿀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철이 청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혁명적인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잠재력 자체의 변혁이었습니다.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이 금속으로 단단한 땅을 갈 수 있는 강력한 쟁기와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여러 계절을 견뎌낼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새로운 어려움과 인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가파른 학습 곡선이 따라왔습니다. 더 높은 온도, 낯선 기술, 망치 아래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금속들과 씨름하는 최초의 대장장이들을 그려보세요. 손에 생긴 화상의 아픔, 부서져서 쓸모없게 된 금속 조각들로 끝난 수많은 실패의 좌절감, 이 새로운 기술을 도저히 익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이 진보의 희망과 공동체의 필요에 이끌려 끝까지 버텨낸 것입니다. 용광로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작업장에서 혁신은 함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기술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의 사고방식을 전수했습니다. 지식은 녹은 금속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녔고 세대를 거쳐가며 각각의 장인들이 자신만의 통찰을 보태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이런 따뜻한 장면을 그려보세요. 나이든 대장장이가 젊은 제자들과 함께 아늑한 난로 앞에 앉아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한 수많은 실패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타오르는 불빛이 호기심과 의지로 가득한 얼굴들을 비추며 스승과 제자, 그리고 발견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지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고급 금속 가공술의 발전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서 혁신을 촉발시켰습니다. 더 나은 도구는 농업을 개선시켰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술의 한계를 더욱 넓혀갈 수 있는 전문 장인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이 스스로를 키워가며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을, 문제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순환이었습니다. 더 강한 금속이 더 정교한 바퀴, 차축, 그리고 술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면서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로가 확장되어 멀리 떨어진 공동체들을 연결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철제 바퀴가 달린 수레와 함께 여행하는 상인은 곡물과 직물뿐만 아니라 새 골짜기, 너머의 농부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농업 방법의 지식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더 나은 도구들, 정보를 기록하는 더 견고한 재료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지식을 보존하는 개선된 방법들을 개발하면서 의사소통 체계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파피루스에 대한 갈대의 부드러운 긁는 소리, 준비된 나무의 기호를 조심스럽게 새기는 일,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잉크를 혼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막 완성한 서기관의 만족스러운 미소, 풍경 전체에 형성되는 거대한 인간 연결 네트워크를 상상해보세요. 각 연결고리는 의사소통을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들로 강화되었습니다. 한때 전달하는데 몇 주가 걸렸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들이 관리하는 개선된 길을 따라 여행하는 전령들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들이 축적되면서 그것들은 인간 사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전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명의 대장장이만이 아니라 각각 금속 가공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여러 장인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무기 전문, 다른 한 명은 도구 전문,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장식품 전문. 이러한 전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내어 상호 이익과 공유된 지식의 그물망을 통해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도공은 더 나은 도구를 위해 대장장이에게 의존했고, 대장장이는 음식을 위해 농부에게 의존했으며, 농부는 저장을 위해 도공의 그릇이 필요했고, 그들 모두는 각 전문가가 자신의 기회에 가져온 혁신들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철제 쟁기 완성을 축하하는 공동체를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불 주위에 모여 대장장이가 이 새로운 도구가 어떻게 그들의 봄파종을 더 쉽고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 설명하는 모습을, 불꽃의 따뜻한 빛이 다가오는 농사철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비추며 발전과 상호 협력에 대한 공통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그러나 이러한 혁신들이 번영하고 공동체들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단들이 다른 기술들, 다른 우선순위들, 점점 더 정교해지는 그들의 사회를 조직하는 다른 방식들을 개발했습니다. 한때 작은 공동체들을 공통의 목표로 결속시켰던 유대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팽창하는 야망의 압박으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명들이 함께 건설한 모든 것을 시험할 갈등들의 무대가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화는 보장되지 않았고 그토록 큰 약속을 가져다 주었던 혁신들은 곧 인간 본성 자체의 형태로 그들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러한 놀라운 혁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조화로운 공동체 표면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변화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져올 때 분위기 속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발전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날 때 생기는 은근한 긴장감을 그려보세요. 이런 일들이 종종 그렇듯이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의 워크숍이 놀라운 성과와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일부 연륜 있는 장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손으로 철을 다뤄온 숙련된 대장장이 진수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새로운 금속 합금이 절반의 시간 만에 더 견고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에 대해 한때 느꼈던 자부심은 더욱 불안한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의 기술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치료사인 미영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식물 추출물이 그녀의 전통적인 치료법이 몇 주가 걸려 이뤄내던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동반자였던 말린 약초들로 둘러싸인 오두막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할머니 세대의 지혜가 이 혁신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들은 화난 영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발밑의 땅이 흔들릴 때 자신들의 발판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투쟁을 경험하고 있는 온화한 사람들이었죠. 시장 한쪽의 아늑한 구석에서 대화들은 불확실성의 속삭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잘 봉사해준 옛 방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긴장감은 축하해야 할 순간에 특별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소정은 마을 전체를 초대하여 그녀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이었죠. 가족들이 마을 광장에 모이고 그들의 얼굴이 저녁 횃불의 부드러운 빛에 비춰지면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이 알고 있던 대로 시스템은 아름답게 작동했습니다. 이전에는 탁하고 불확실했던 수원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부모들은 경탄했으며 실용적인 이 점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한가운데서 마을의 선임 우물 관리인인 늙은 덕수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주름진 얼굴은 단순한 기쁨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질문과 의견을 요청했을 때 덕수는 항상 그의 말을 특징지었던 신중한 품위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작업입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감탄과 다른 무언가, 군중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읽는 것, 계절 변화를 찾는 것, 땅이 그 선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횃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공중에 맴돌며 불편한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재능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정은 불확실함에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효율성 개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덕순이 대변하는 지혜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간과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옛것 대 새것, 전통 대 진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진보를 향한 급진전에서 그들이 수많은 세대를 통해 그들을 지탱해온 더 미묘한 형태의 지혜와의 연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혁신이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연결의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땅과의, 조상의 지혜와의, 항상 위안과 안정을 제공해왔던 삶의 더 느린 리듬과의 연결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공동체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소정은 방어적이 되거나 덕순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항상 마을의 갈등 해결 접근법을 특징지었던 온화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순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광장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의 지식이야말로 이 혁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일어난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덕순의 어깨가 곧게 펴졌는데 반항이 아닌 새로운 목적의식으로였습니다. 군중의 긴장감은 더 따뜻한 무언가로 녹아들었고 진보가 지혜를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혁신이 전통을 발전시키면서도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이 초기 갈등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소정과 덕수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기술적 혁신과 자연수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는 둘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면서도 덕순이 평생에 걸쳐 터득해온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물관리 시스템이었죠. 다른 파트너십들이 마을 전체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치료사인 미영은 시간이 검증된 치료법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식물학 프로젝트에서 소정과 협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장이 진수는 금속의 성질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가 소정이 더 복잡한 혁신들을 정제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조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차이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들이 만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들을 관리하는 실천법들을 개발했고, 혁신과 전통, 진보와 보존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등 해결에서의 이러한 교훈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공동체의 단결에 대한 위협이 아닌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기회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앞에 놓인 점점 더 복잡한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사회적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해결한 갈등들은 앞으로 닥칠 승리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기술적, 사회적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깊은 변화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투쟁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사람들이 차이점에 의해 분열되기보다는 차이점을 극복하기로 선택할 때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들의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전례 없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세심하게 헤쳐나간 갈등들이 인간 정신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혁신은 개인의 뛰어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지혜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융합될 때 일어나는 마법에서 나온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정이 덕순, 미영, 진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들에 둘러싸여 작업실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수 시스템이 구석에서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덕순의 계절별 물 변화에 대한 이해, 미영의 연중 다른 시기에 어떤 정화식물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진수의 내구성 있고 자가 유지되는 구성 요소를 만드는 혁신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 공동체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은 혁신과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접근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식의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깊은 진화, 우리가 지금 학제간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탄생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장인들이 전통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빵사는 더 나은 영양을 제공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 약초학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 제작자들은 사냥꾼들과 협력하여 더 효과적이면서도 그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을 더 존중하는 도구를 설계했습니다. 이 놀라운 시기의 저녁 모임들을 상상해보세요. 중앙 모닥불 주변의 대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신 발견을 공유하며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식이 어떻게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적 혁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의 통찰이 어떻게 집단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마야는 이러한 대화들 중 많은 곳에서 자신이 중심에 있음을 발견했지만 예상치 못한 역할에서였습니다. 유일한 혁신가로 여겨지기보다는 그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혁신의 촉진자,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연결점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재능은 여전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전문 지식이 만나고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정의하게 될 돌파구는 공동체가 그들의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동안 그들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작물 실패였습니다. 과거라면 그러한 위기는 공황, 갈등,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절망적인 경쟁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가장 놀라운 협력적 혁신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처음 논의된 비상 모임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일부를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도울 수 있는 성급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공동체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서로 다른 형태의 지식을 목록화했습니다. 헨릭의 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사라의 식물학 전문 지식, 토마스의 금속학 기술, 마야의 혁신 기법,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 지식을, 이 목록에서 나온 것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생각해낼 수 없었을 포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식량 저장량을 늘리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간과되었던 대안적 영양 공급원을 식별하고 전통적 방법과
혁신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 보존 기법을 만들어내고 부족한 시기에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이웃 공동체들과의 거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위기를 미래를 위한 더 회복력 있는 농업 시스템을 개발할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립한 실험 구획들을 상상해 보세요. 전통적인 농업 지혜가 마야의 토양 개선 기법으로 향상되고 사라의 식물학 지식이 작물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헨릭의 물 패턴에 대한 이해가 관계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달성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재난을 수세대에 걸쳐 공동체의 이익이 될 돌파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이 이웃 공동체들에 퍼지면서 방문자들이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와 그녀의 협력자들은 단순한 기술적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협력적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단일한 발명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지혜를 통해 복잡한 도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멀리서 온 치료사들에게 자신의 식물학 지식이 마야의 혁신 방법론과 헨릭의 자연 시스템 전문성과 협력하여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청중들은 단순히 새로운 치료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식이 존중과 개방성으로 결합될 때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는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토마스는 그의 기법을 관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온 장인들에게 자신의 금속학 혁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온도 조절이나 합금 조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전문성이 다른 관점과 기술을 가져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될 때 어떻게 더욱 강력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혁신적 돌파구 접근법은 그들 지역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정착지들이 그들의 협력적 방법론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집단적 문제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혁신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들의 협력적 성공이 증가하면서 훨씬 더 심오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실용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에 한 번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던 인간 잠재력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할 때,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존중할 때,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도전에 접근할 때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시간을 통해 메아리치며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 발전에 영향을 미칠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의식적인 협력자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돌파구의 순간들은 어떤 개별적 성취보다도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달리 상상할 수 없었을 가능성들에 도달하도록 수많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인간 협력의 유산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야의 첫 번째 혁신적 발명으로부터 50년 후 마을 출신이지만 훨씬 더 큰 것의 상속자인 엘레나라는 젊은 여성이 번영하는 학습과 혁신의 중심지가 된 곳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이 그녀 옆에 서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일 마을이 지역에 걸쳐 뻗어 있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정복이나 지배가 아닌 마야의 세대가 발견했던 협력적 원칙에 대한 공유된 헌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레나는 그녀의 혈관에 문자 그대로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직면하고도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고대 생존자들의 유전적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갈등을 협력으로, 개인적 지혜를 집단적 돌파구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운 공동체들의 문화적 유산을 말입니다. 마야의 소박한 작업장에서 성장한 혁신 센터들을 걸어다니는 그녀를 상상해보세요. 여기서는 먼 공동체의 장인들이 지역 혁신가들과 함께 일하며 기법을 공유하고 그들 중 누구도 혼자서는 구상할 수 없었을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농업 전문가들이 물관리 전문가들과 식물 치료사들과 협력하여 자연순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엘레나가 이러한 협력적 혁신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든 곳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개인적 경쟁이나 승부욕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결합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고 두려움과 지배가 아닌 호기심과 협력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야와 다른 원래의 혁신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현했던 협력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에서 멈춰서는 엘레나를 상상해보세요. 비문에는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원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혁신은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 지혜는 공유를 통해 성장한다. 돌파구는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함께 가져올 때 온다. 유전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엘레나와 그녀의 세대는 인류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어떻게든 견뎌낸 2000명의 영혼인 고대 병목 생존자들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소중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혁신적 돌파구를 삶의 방식으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인간 잠재력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배운 공동체들의 문화적 DNA를 말입니다. 이 상속의 심오한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마야의 물, 정화 시스템으로 시작된 혁신들은 알려진 세계 전체에 퍼진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혁신들을 가능하게 만든 협력적, 방법론이 개인적, 창의성과 집단적 복지를 모두 존중하는 인간 조직 형태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레나의 아이들이 기술적 기능뿐만 아니라 협력적 돌파구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정서적 지능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진정한 호기심으로 듣고 관대한 열정으로 자신들의 발견을 공유하고 방어해야 할 위협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서 차이점에 접근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수많은 공동체의 삶을 개선한 놀라운 기술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과 그 너머로 퍼져나간 농업, 물관리, 제작 혁신들에 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인간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될 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명에 있었습니다. 기념관 중앙에 서 있는 엘레나를 상상해보세요. 마야 세대가 개척한 협력적 혁신 방법을 받아들인 수십 개 공동체의 대표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숭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원칙들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엘레나가 모인 군중에게 말할 때 그녀의 말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세대를 거쳐 공동체를 넘나들며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과제에서 작동하는 것을 본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모임 전체에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혁신가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존할 결심뿐만 아니라 번영할 지혜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들의 협력적 혁신의 영향을 받은 수십 개의 정착지를 대표하는 얼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었지만 마야와 그녀의 협력자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인간은 어떤 도전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으며 감히 상상하는 어떤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는 지식을 말입니다. 엘레나가 자신의 세대가 이 협력적 혁신의 유산에 기여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더 야심찬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원칙들이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인간 정착지로 퍼져나가도록 보장할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집단적 지혜를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은 기술적 기능을 배울 뿐만 아니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적 사회적 능력도 함께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취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통찰을 집단적 혁신으로 바꾸는 그룹 역학도 연습할 것입니다. 현대적인 침대의 부드러운 편안함 속에서 쉬면서 자신을 이 유산의 일부로 상상해보세요. 마야의 물 정화 시스템으로 시작된 협력적 혁신들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고 퍼져나가며 우리가 종으로서 성취한 모든 것의 기반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협력, 호기심, 집단적 문제 해결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인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산이 단순히 멀리서 감탄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DNA에는 희망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그 고대 생존자들의 유전적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마야와 그녀의 동료들이 발견한 협력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할 때마다 관대한 열정으로 지식을 나누는 순간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도전에 접근하는 경우마다 당신은 이 고대의 인간 혁신과 협력적 혁신의 유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그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그들이 건설한 공동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들의 진정한 선물은 존중과 창의성으로 함께 일하는 인간이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평화롭게 잠드세요. 당신이 이 놀라운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협력적 혁신 이야기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정체보다는 혁신을, 개인적 한계보다는 집단적 지혜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발견하려고 했던 놀라운 진실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이제 특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을 거의 끝낼 뻔했던 유전적 병목 현상부터 흩어진 생존자들을 번영하는 문명으로 변화시킨 협력적 혁신까지 인류의 가장 놀라운 생존 이야기의 완전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장을 드러내는 유전적 증거를 당신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7만 년 전 우리 전체 종이 멸종해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그 중요한 순간을 첨단 DNA 연구가 어떻게 밝혀냈는지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2,000명의 생존자들이 그들의 유전자 안에 단순히 물리적 생존을 위한 청사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정의하는 바로 그 특성들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담고 있었는지 목격했습니다.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인내의 의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유산이 역사적 호기심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고대 지혜를 당신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협력적 혁신에 대해 발견한 원칙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사회적 기술들, 인간의 잠재력이 나누어질 때가 아니라 공유될 때 곱해진다는 증명.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 자신의 현대 세계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대한 깊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마야, 엘레나, 헨릭, 사라, 그리고 토마스가 어떻게 개인의 지혜를 집단적 혁신으로 변화시켰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의 협력 정신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 지혜를 일상생활로 가져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도전들을 그들의 놀라운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얻은 실용적 지혜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즉각적인 선물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마음챙김 인식과 여러분을 연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는 단순한 행위는 여러분만의 아늑한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고대 공동체들이 끝없는 겨울 동안 빛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감사의 관행을 계승합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조상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공동체와 연결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립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반면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고독과 자립 속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자신들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조차 다른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연결은 있지만 정서적 고립이 깊어진 우리 현대 세계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혜입니다.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던 중세마을 사람들, 공동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 하나의 공동체로서 축하하고 애도했던 이들은 우리에게 함께 인간답게 사는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취약함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상호 지원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진정한 연결을 어떻게 만들거나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나 극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진정으로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의 행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치유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또한 어려움 한가운데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아름다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의미란 우리가 먼 곳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일상의 행동을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시킬 때,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것을 기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빵을 구워 제공했던 중세의 빵 굽는 사람은 단순히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 즉 서로를 돌보는 고대 인간의 관행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이들과 함께 앉았던 마을의 치료사는 단순히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희망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존과 보살핌으로 삶에 나타나는 평범한 행위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현대 생활에서 이 같은 목적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친절하게 대하는 방식에서, 일상 업무에 기울이는 주의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돌보는 데 쏟는 사랑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은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마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을 통한 우리의 여행이 평화로운 결론에 다가가면서 여러분은 약속이 이행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가장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찾아왔고 더욱 위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는지뿐만 아니라 협력, 혁신, 그리고 공동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어떻게 번영하는 법을 배웠는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고대의 지혜 선물들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우리 인류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게 했고, 여러분이 어떤 도전이라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와 관행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보다 앞서 불확실성을 마주했던 이들의 부드러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번영할 방법을 찾았던 모습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함께 발견한 보물들은 단순히 멀리서 감탄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즉시 열어보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선물들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서지 않고 함께 일하는 지혜, 작고 일관된 관행의 힘, 진정한 공동체와 연결해서 오는 힘, 우리의 행동을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시킬 때 나타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평화로운 결론에 안착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빛을 만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혼돈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발견한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인간들의 긴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세요. 이제 이 고대의 지혜의 위안 속에서 쉬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며 여러분 삶의 모든 계절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간을 통한 우리의 여행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모든 인류 역사와 깊이 연결된 이 순간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완벽한 평화의 순간을 향해 쌓여왔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의 침대의 편안함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우리가 함께 탐험한 모든 시간대의 경계에 서서 인간 경험의 아름다운 직조물로 엮어지는 역사의 각 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고대 문명들, 깜빡이는 난로 옆에서 몸을 따뜻하게 했던 중세 마을들, 신선한 물감 냄새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르네상스 공방들,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둘러싸고 모였던 식민지 정착지들, 결의에 찬 진보가 앞으로 나아갔던 산업도시들, 그리고 혁신이 계속해서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현대 세계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한 각 시대는 고유한 도전, 고유한 고난의 겨울, 생존이 불확실해 보였던 고유한 순간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모든 시간대에서, 역사의 모든 구석에서 변함없이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굴의 인간 정신입니다. 회복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동행에서 따뜻함을, 봄의 약속에서 희망을, 그리고 단순히 계속 나아가는 행동에서 힘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이 모든 이야기들의 수호자로, 우리가 나눈 이 평화로운 순간들의 지킴이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신전을 세운 고대 건축가들의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이 긴 겨울밤을 함께 보낸 중세 난로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꿈이 대리석과 물감으로 형태를 갖춘 르네상스 스튜디오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공동체가 자신들이 결코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었던 식민지 정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독창성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산업혁명의 공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하루마다 신선한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우리 현대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의 부드러운 어둠에 둘러싸인 편안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 모든 역사의 무게가 가장 부드러운 담요처럼 당신 주위에 안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의 부담이 아니라 연속성의 위안입니다. 당신이 문명의 시작부터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미래까지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은 인간 경험의 사슬의 일부라는 지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숨결은 별을 바라보며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했던 최초의 인간들과 당신을 연결해 줍니다. 당신의 심장박동은 용기로 도전에 맞섰고 혼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했으며 절망보다는 희망을,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했던 수많은 세대의 리듬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감히 상상했던 조상들의 꿈과 그 꿈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전해줄 책임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을 마야와 그녀의 혁신들에, 헨릭과 자연 시스템에 대한 그의 지혜에, 사라와 그녀의 치유 지식에, 토마스와 그의 장인 정신에, 엘레나와 그녀의 교육 비전에 연결하는 황금실을 그려보세요. 그들의 발견들, 그들의 협력들, 인간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여 어떤 도전이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돌파구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 당신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잠이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인간의 회복력과 창의성이라는 이 웅대한 이야기에서 당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역사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에 살아있는 연속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 친절한 행동들, 용기의 순간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기여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당신은 이 놀라운 인간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야의 공동체와 함께 시작된 협력의 혁신들은 시간을 통해 계속 파급되어 사람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모든 직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모든 동네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지혜를 나누는 모든 가족에서 나타납니다. 희망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고대 병목 생존자들의 유산은 당신이 어려움을 통해 끈기를 선택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순간에 계속 살아갑니다. 이제 휴식하세요, 소중한 청취자여.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인간 공동체에 광대하고 사랑스러운 포옹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온 모든 이들의 따뜻한 존재와 당신, 이후에 올 모든 이들의 밝은 약속에 둘러싸여 더 깊은 위안, 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느끼세요.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내고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이완 속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걱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잘 여행한 여정과 잘 들려준 이야기들의 부드러운 만족감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잠으로 빠져들면서 공동체가 지혜를 나누기 위해 모였던 고대 난로들의 따뜻함을 가져가세요. 개인적 통찰을 집단적 돌파구로 바꾼 협력적 혁신들의 힘을 느끼세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창의성이 꽃피웠던 순간들, 두려움보다 사랑이 승리했던 순간들, 희망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들로의 문을 열었던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장대한 인간 경험의 연속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깊이 잠드세요.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가장 큰 돌파구가 온다는 것을 발견한 모든 조상, 혁신가들의 사랑스러운 존재에 둘러싸여 달콤하게 꿈꾸세요. 그들의 지혜와 회복력의 유산이 당신 안에 살아있어 기다리고 있는 모든 모험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고 영감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시간을 여행하는 소중한 여행자여. 당신의 꿈이 고대 지혜의 부드러운 위안과 내일의 가능성들이 주는 밝은 약속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장엄한 인류 역사의 연속체 속 일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생존자들의 유전적 유산과 흩어진 부족들을 번영하는 문명으로 발전시킨 협력과 혁신의 지혜가 모두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선택들과 친절한 행동, 용기 있는 순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특별한 생존 이야기를 통한 이번 여행이 여러분께 평화와 경이로움을 선사했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간의 회복력과 영원한 지혜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탐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여행하는 동료들의 따뜻한 공동체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면 역사 속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에서 더 많은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소중한 여행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인류 최고의 생존자들이 가진 불굴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지혜가 주는 위로와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